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SH 필기아츠 진골 주제 가면라이더 데노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데노 플랫폼의 박스아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카톤 박스의 혼합 판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카톤 박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뒷면 같은 경우는 뭐 다를 거 없죠. 바코드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 가면라이더 데노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제품이 왜 혼합 판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박스 열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휘! 이야, 이거 참 류타로스럽게 나왔네요. 역시 플랫폼답게 나왔습니다. 정말 그냥 뭐 없죠. 검은색과 은색과 흰색 끝입니다. 모노톤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박스의 옆면 같은 경우는 마스크드 라이더 데노 플랫폼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플랫폼에서는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먼저 발매했던 가면라이더 데노 소드 앤 건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었던 반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은색으로 가고 있네요. 만약에 X라던가 로드가 나오면은 그때도 이제 노란색이라던가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겠죠. 자, 그리고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공식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뭐 딱히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박스 아트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내부에 있는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설명서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해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분해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첫 번째 블리스터를 보게 되면 당연히 본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블리스터를 보게 되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용 상체 파츠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파츠이긴 한데 여기는 손 파츠겠죠. 뭔가 이렇게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그런 손 파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뭘까요? 뭐가 이렇게 패스를 쥐는 그런 손 파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에 당연히 덴가시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에 빗자루 하나만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좀 안타깝네요. 자, 그럼 이렇게 박스 아트와 블리스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SH 필기아츠 진골 주제 가면라이더 데노 플랫폼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데노 플랫폼의 이름의 유래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을 뜻하는 플랫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형을 보더라도 소드폼과 같은 전투용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펙 자체는 굉장히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중 1화에서 그가 들어서 썼던 무장이 빗자루였죠. 정말 류타로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뇌에 각인되다 보니까 플랫폼은 정말 약한 폼이구나 라면서 거의 뭐 가면라이더 최악체 탑5를 한다면은 거의 뭐 5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얼굴 같은 경우에는 해골의 모습을 약간 닮아있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야, 진짜 이 검은색 두 눈동자가 진짜 류타로의 그 뭐랄까 그 안습함? 그런 걸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검은색 파츠 같은 경우에는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위쪽으로 내려오는 이 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장갑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노란색의 도색 디테일 부분들도 깔끔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부 장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은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검은색의 아머를 두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붉은색과 약간의 가부만 더 걸쳐주면 소드 폼으로 된다라는 게 참 신기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등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아무런 아머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장갑 파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입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어깨는 완전히 드러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팔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았던 진골 주제와 동일한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손파츠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라는 듯한 그런 손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뭔가 다소곳하게 서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손파츠도 한 세트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먹손 한 세트도 부속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벨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데노벨트 같은 경우는 도색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앙부에 자리고 있는 터치패드 같은 경우도 무색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런 색깔이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좌우측에는 이렇게 덴가시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플랫폼 자체에서 덴가시아를 썼던 적이 있었던가? 있었던가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합체는 시켜도 뭐 날이 나오거나 그랬던 거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안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껍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하여금 굉장히 깔끔하게 내려오는 모습 아주 보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은색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정말 화려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골 조절하는 느낌에 맞게 뭐랄까 살집이 살짝 붙어있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목가동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굉장히 크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말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도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숙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목장갑에 의해서 약간은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려지는 각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어깨 장갑이 없기 때문이죠. 전혀 걸릴 게 없는 어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안쪽을 보게 되면 함께 연동되는 파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와서 최소한의 가동 자체는 충분히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대편 가슴 쪽으로 충분히 팔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2두를 시작으로 당연히 회전하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하여금 하나 그리고 둘로 해서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신기했던 점은 팔꿈치 관절 자체가 위아래로 좌우로 약간씩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의 안쪽을 보게 되면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폭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볼관절을 쓰고 있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슴 가동 한번 살펴봅시다. 가슴 가동 같은 경우는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아주 크게 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가동을 못하는데 아래쪽으로 살짝 더 나와 있는 장갑 때문에 앞으로 더 숙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허리 가동 자체에서 함께 크게 가동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앞쪽 가동만 제외한다면은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관절도 살펴봐야겠죠. 고관절은 앞쪽으로 크게 올라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마찬가지 뒤쪽으로도 나름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의 가동, 옆으로의 가동은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허벅지 회전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도 하나, 둘로 해서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좌우측으로 약간씩 움직여줄 수 있는 가동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의 뒤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살짝씩 움직여줄 수 있는 가동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액션 포즈를 취해줄 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꿈치 당연히 가동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특징 기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플랫폼이라는 이름인 만큼 다양하게 폼 체인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옵션 파츠가 바로 이 상체 파츠가 되겠습니다. 이 상체 파츠는 도대체 어디다 쓸까요? 네, 건폼에다가 한번 장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드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골 조제에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파츠로만 들어가 있었던 건폼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체를 잡고 그냥 위로 쭉 하고 당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딱 하고 분리가 되더라고요. 뭐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자체가 고무 연질 파츠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파손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시원하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덩그러니 상체만 남은 플랫폼에서는 팔을 분리시켜 줍시다. 내부는 축관절이기 때문에 그냥 슉슉 하고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의 상체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 아까 봤던 이 옵션 파츠에다가 팔을 연결을 시켜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연결시켜주고, 여기다가 건폼에 얼굴 끼워주고, 그리고 상체 장갑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파츠를 끼워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건폼으로 환장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벨트 부분과 양쪽 허벅지 파츠만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허벅지 파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우측으로 간단하게 벗겨서 교체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파츠 끼우고, 반대편 허벅지 파츠도 끼우고, 그리고 벨트는 위쪽에서부터 벗긴 다음에 그대로 벨트 컬러만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소드폼과 건폼을 나란히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제가 또 플랫폼을 구입을 했죠. 이 두 개를 나란히 두기 위해서. 아, 좋네요. 역시 이렇게 또 나란히 둬주는 게 또 국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뭐 X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또 로드폼이 나올 텐데, 그때도 다시 한번 플랫폼을 꺼내서 쓸 때가 오겠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플랫폼을 2개 정도 사놓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SH 필겨츠 진골 조제 가면라이더 다이노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체 하나에 교체 파츠, 그리고 손 파츠 몇 개만 넣어줄 거면 빗자루 파츠 하나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네요. 이전에 살펴봤던 소드폼 앤 건폼 때와 소체라던가 도색 상태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란다면 썸네일에 들어갈 이미지가 멋진 액션 포즈가 아닌 뭔가 때리지 말아달라는 평화적인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색달라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